안녕하세요. 차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경찰 조사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의뢰인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피해자가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으면 아니 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때 재밌게 잘 놀아놓고 그때 재밌게 잘 지냈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고소를 했을까? 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도 서로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쌓이게 돼요. 우리 의뢰인은 도대체 걔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었고 뭐가 문제인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어요. 제가 경찰 조사 참여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의뢰인은 전체 범죄 중에 한 70%는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30% 정도에 대해서는 걔가 얘기한 것 같은 행위를 한 건 맞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수사관이랑 조사를 하면서 수사관의 언성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냐? 왜 피해자 탓을 하냐? 라는 식의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조사 후반부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사 수사의 진행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의뢰인한테 당신이 진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70%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기가 어렵든 쉽든지 간에 본인은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행위를 인정하면서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되는 행위가 맞는데 본인이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왜 죄가 되느냐는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수사가 어려운 거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줬어요. 당신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은 죄가 되는 게 맞아요 라고 제가 정리를 해줬죠. 그러고 났더니 우리 의뢰인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조사 참여를 하면서 가장 좀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혐의 없음을 주장해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그건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죄가 없으면 그걸 밝히는 게 조사의 첫 번째 목표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 행위들이 맞고 그 맞는 본인이 한 행위들이 죄가 된다면 그걸 인정하게 하는 것도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변호인이 아무리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죄가 맞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의뢰인한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로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일이고 사람이 판단을 하게 돼요. 우리 의뢰인도 내가 한 행위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납득하는 거가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사관도 우리 의뢰인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범죄가 되고 잘못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라는 걸 수사관 앞에서 하면 수사관도 이 사건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아, 이제 이해했구나. 이 사람이 뭔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죄가 아니에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뿐이지 변호인이 옆에서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바로 아 그렇네요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 수사관도 이 의뢰인을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을 납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뭐냐면 거꾸로 아니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떤 당신과 유사한 그런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무슨 혐의의 죄가 돼요? 안 돼요? 그게 과연 잘한 일이에요? 단순히 그걸 장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우리 의뢰인이 고민을 하다가 안 좋아 보이네요. 장난으로 보기에는 좀 도가 지나친 것 같네요. 라고 수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내가 무슨 친구가 무슨 남자친구랑 싸웠네 뭐 이랬을 때의 얘기만이 아니라 그렇게 객관화를 시켜서 사건을 보여준다는 거.
그거는 우리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이렇지 않았겠어요? 자, 또 수사관한테도 이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시 상황에서 본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니면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당황했겠어요?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의뢰인한테 수사관 입장에서 네가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하면 화가 나지 않겠니? 너에 대해서 더 나쁘게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죄질이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의견을 달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수사관도 괜히 엄한 사람을 보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의뢰인도 수사관이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간혹 수사관이 나 하나 나쁜 사람 만들어서 자기 실적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사관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조사받는 당신을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공감하고 이해를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서로 오해해서 좋을 거는 없어요. 설령 전과가 있어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조심했었는지 정말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고 공감을 하게 되면 절대로 강한 처분은 나올 수가 없겠죠. 물론 악의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뭔가 잔머리를 굴려서 좋은 처분을 받아보자, 좋은 판결을 받아보자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사람은 선입견으로 나쁘게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볼 수 있고요. 좋게 보려면 또 좋게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판사도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인 거고 검사도 그렇고 경찰 수사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당사자들을 설득하게 하는 역할 아니면 수사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뭔가 오해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공감하면서 안타깝게 여겨줄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단순히 우리 의뢰인을 무죄 만들어주는 게 변호인의 역할이 아니고 어떤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 친구의 행동이 유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우리 의뢰인을 설득시키고 설명하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다.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가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경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억울하다. 걔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계속 그랬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누구랑 짜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때는 그렇게 쥐가 웃고 넘겨놓고 지금에 와서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파악하고 그 피해자의 상태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니 우리 의뢰인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야 그래? 뭐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야 뭐 그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하 하고 넘겼지만 굉장히 불쾌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뒤돌아서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호인은 우리 의뢰인 편에서 우리 의뢰인만 막 공격하는 모두와 싸워주는 것만은 아니다.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변호인이 좋은 변호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